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신앙송가 박성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향수의 고장 옥천 정지용 시인님의 시심에서 샘솟는 향수는 바로 그리움입니다. 시가 가장 잘 어울리는 청명한 가을날 대회 참가를 위해 옥천을 찾아주신 본선 진출자 여러분들과 또 시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천군과 옥천문화원이 주최하고 옥천지용신앙송협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옥천지용신앙송협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미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가 아름다운 꽃자리를 펼치고 시 한 줄을 들으며 위로받고 치유받는 아름다운 공감의 시간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5명의 참가자분들이 열띤 경연을 펼칠 겁니다.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함축적이고 절제된 언어로 전달하는 시의 매력에 한번 느껴보십시오. 낭송하시는 한 분 한 분께 큰 박수로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낭송대회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안이 돼주고 희망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하며 정지용 시인님의 시의 정신과 옥천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옥천지용신앙송협회 김정미 회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용 시인의 사심이 가득한 우리 문양의 고장 옥천에서 제35회 지용제와 함께 축제회장을 펼치는 9번째 정지용 전국 시 낭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를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정미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낭송은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듯이 시를 장단과 높낮이로 맛깔스럽게 표현하여 아름답게 포장하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시 낭송대회에 참가하신 분들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시고 아름다운 날을 곱게 수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과 우리 옥천문화원에서는 우리 지용시 낭송대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황규철 옥천군수님의 축사였습니다. 정지용 전국시 낭송대회를 해서 전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시 한 편을 꼭 외우고 있을 때고 한 편 정도는 읊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제9회 정지용 전국 시낭송대회가 성황리에 열리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시낭송으로 문화 나눔을 실천하시고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지용시낭송협회 김정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의 정수인 시를 노래처럼 전하는 시낭송은 또 다른 창작 활동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아름다운 시 낭송을 함께 듣고 감동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옥천군의 이병우 부의장님의 축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제9회 정지용 전국 신앙송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시는 마음을 울린다고 합니다. 마음을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시는 글씨로 종이에 인쇄되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불릴 때 더 큰 생명력을 갖습니다. 시와 음악, 노래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시와 낭송 역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만히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읊조리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더할
나이가 없으시 감동일 것입니다. 오늘 정지용 전국시 낭송대회 본선에 오르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얻어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옥천에 대한 좋은 추억과 제35회 지용제 기념에 맞춰 오신 전국 정지용 시 낭송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오늘 대회의 심사위원장이신 김춘경 교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국논개신앙송예술원 원장이신 최여연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광주 재능신앙송협회 회장이신 김규숙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기숙 심사위원님은 제1회 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전국 신앙송대회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좋은 날씨를 이런 날씨에 우리 선생님들 떨리지 않고 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여기는 항상 총 10점 만점으로 합니다.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점 만점으로 하고 최고점은 9.9점이고요. 최저점은 6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그 심사위원회 점수를 합산해서 바로 우리 옆에 지금 전직 회장님들이 여기 옥천지용 신앙송협회 전직 회장님 세 분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매서운 눈으로 옆에 앉아 계셔서 바로바로 심사위원들의 그 점수를 합산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아주 공정한 그런 결과를 이루는 대회 중에 또 이 옥천지용 신앙송대회가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심사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자, 다른 대회나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 정지용 신앙송대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를 본인에게 맞는 시를 잘 선택했는가. 그래서 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시를 얼만큼 잘 이해를 하였는가. 그래서 이해도를 보는 거를 30%를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준 발음과 또 장단음을 잘 구사를 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한 20%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암송력을 보죠. 시는 정확하게 암송을 잘 했는가. 이제 이거를 20%를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시 낭송에 있어서 시에 대해서 감정을 얼만큼 잘 처리해서 표현했는가 하는 감정 표현과 또 여러 가지 스킬들이죠. 자, 음의 고저 장단, 강약 완급, 또 억양이나 리듬 살리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얼만큼 잘 표현했는가. 이제 이거를 또 20%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신앙송 하시는 분의 이제 태도라든가 무대 매너라든가 얼만큼 자연스럽게 잘 구사를 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해서 10%까지 해서 총 100% 만점 100%로 해서 채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어떨 때 감점이 되는가 감점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암송을 아까 20%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암송을 원칙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시 암송에 오류가 났을 때, 틀렸을 때, 또는 빼먹었을 때 당연하죠. 그럴 때 무조건 감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다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감점 들어갑니다. 이제 좀 틀리셨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려서 다시 시작할 때 감점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송이 지나치게 웅변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동화구연식이라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심파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이제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송 대회에 간혹 나오신 분들이 지나치게 제스처를 많이 쓰신다거나 아주 과잉적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어쩌다 한 번씩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감점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는 이제 각 심사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른 그런 감점 요인들에 대한 점수가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낭송대회마다 이제 각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회를 경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즐기시는 분이 그날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지 마시고요. 그냥 결과에 상관하지 마시고 나 오늘 하루 여기 축제에 정지용 축제에 즐기러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옥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정지용 시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시의 아버지 정지용 시인이 태어나고 또 학창 시절 시심을 불태웠던 곳이 바로 이곳 옥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옥천의 자랑, 아니 대한민국의 자랑인 정지용 시인님을 기리기 위한 신앙송 대회가 금년으로 벌써 9번째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전국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추신 많은 낭송가 분들이 오디오 예선에 참가하셨는데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그중 15분을 선발하여 오늘 본선 경연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귀로 문병난 서천에 노을이 물들면 흔들리며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우리들은 문득 아버지가 된다. 리어커꾼이 거칠은 손길 위에도 부드러운 노을이 물들면 하루의 난간에 목마른 입술이 타고 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한 애인이 된다는 것. 무너져가는 노을 같은 가슴을 안고 그 어느 기로에 서는 가난한 아버지는 어질기만 하다. 까칠한 주름살에도 부드러운 석양의 입김이 어리우고 상사를 받들던 여윈 손가락 끝에도 10원짜리 눈깔 사탕이 고이 쥐어지는 시간. 가난하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 아들 딸 앞에 돌아오는 초라한 아버지. 그러나 그 아들 딸 앞에선 그 어느 대통령보다 위대하다. 아부도 아첨도 통하지 않는 또 하나의 왕국. 주류와 비주류, 여당과 야당도 없이 아들은 아버지의 발가락을 닮았다. 한 줄기 주름살마저 보랏빛 미소로 바뀌는 시간. 수염 까칠한 볼을 하고 그 어느 차창에 흔들리면 시장기처럼 밀려오는 저녁 노을. 무너져가는 가슴을 안고 흔들리며 돌아오는 그 어느 아버지의 가슴 속엔 시방 따뜻한 핏줄기가 출렁이고 있다. 만월 신승희 천지를 밝히는 당신은 모시저고리 옷소매 거두시고 사뿐사뿐 청마루 걸으시는 울어머니 버선발로 오십니다. 천지를 밝히는 당신은 매미소리 저문 배틀에 앉아 누런 거치놀 삼배를 짜던 굵은 마디에 손길로 오십니다. 고요는 비단치마 어둠을 휘덮고 가볍게 떠오르는 당신의 발길은 옛 초가지붕
별빛을 뿌리는 저녁. 호박넝쿨 언덕 돌담장을 넘어가고 눅눅한 장맛비 흔들리던 이파리들 굵은 빗방울에 찢겨 쓰러지고 바람이 뜯어간 살점 없는 손으로 돌틈을 타고 오르기까지 긴 아픔 어이하셨나요? 저 작은 푸도박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이제야 둥근 당신을 닮아가고 사늘이 고즈넉한 당신의 모습에서 나 또한 흘러가는 나그네임을 수없이 오고 간 계절 앞에 저 작은 풀잎 하나의 소중함을 내 뛰는 갓백박 안에 담아놓고 간절히 도단하는 날에 나의 가을도 당신 만월로 채우고 싶소. 개구리 소리 합창하는 논길에선 사불든 농부가 가을을 기약하듯이 진녀에게 문병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돛돌을 놓아 면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그대 몇 번이고 강꽃픈 시를 밤마다 그리움 순호와 짬배 다시 풀어야 했는가. 내가 먹인 암소는 몇 번이고 새끼를 쳤는데 그대의 짬배는 몇 필이나 쌓였는가.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사방이 막혀버린 죽음의 땅에 서서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눈물도 빼앗기고 처녀막도 빼앗기고 마지막 머리털까지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우리들은 은하수를 건너야 한다. 오작교가 없어도 노돛돌이 없어도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갈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돛돌 놓아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옛날의 그 집. 박경리.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휙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국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아그라 마을에 가서 송수건. 우리의 시는 콩꽃 속에 숨어 있고 듬뿍 떠놓은 오동나무 잎사귀 들밥 속에 있고 냉수사발 맑은 물 속에 숨어 있고 형벌처럼 타오르는 황토밭길 잔등에 있다. 발행잎을 지심을 매는 어머니 호미 끝에 쩌렁쩌렁 울리는 땅.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곳이냐. 캄캄한 숲 너머 모닥불빛 젖어내리는 서북항로 아그라. 아그라 마을에 가서 비로소 생각히는 내 사는 조그만 마을. 왔다매 문둥아. 내 문둥아 니 참말로 왔구마. 그 말 듣기 좋아. 그 말 너무 서러워. 아, 가만히 불러보는 어머니. 솥단지 안에 내 밥그릇 국그릇 아직 식지 않고 처막 끝 어둠 속에 등불을 고이시는 손. 그 손끝에 나의 신은 숨쉬고 허옇게 벗겨진 맨드라미 까치대가리. 장독대 위에 내리는 이슬 정화수 새로 찍고 나의 신은 늙고 태어나고 새 새끼처럼 조잘된다. 빈집의 약속. 문태준.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넌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우르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세월, 유치환. 내 오늘 하잘것없는 소간으로 길을 가는데 우연히 한 개울을 건너다가 무심코 거기 잔잔히 흐르는 작은 흐름 속을 들여다보자. 어머니, 나도 모르게 이 부르짖음 소리 가슴에 치밀리며 어쩔 수 없는 울음 내쳐 간장으로 울며 갔네라. 그 맑은 흐름 속 내가 본 것은 거기에 가만히 잠겨있는 푸른 하늘이며 구름송이며 물구나무 선나무며 언덕이며 일찍이 나와 또 나와 같이 철없는 마음들과 송사리와 미꾸라지와 더불어 지극한 우애와 교감 속에서 이룩한 지복한 왕국. 그 세상인즉 오직 나의 어머님의 크고 넓은 사랑에 하늘 같은 신뢰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니 내 오늘 그것이 이날도록 하나 다침없이 고스란히 지켜 있음과 그것 뒤에 그것을 한결같이 바쳐 있는 나의 어머님의 변함없이 푸르른 사랑을 찾아내고 배워왔음이거니. 아, 나는 얼마나 까맣게 잊고 허랑이 살아왔던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추억의 환상이 아니로다. 나의 육신이 시방 살아있듯이 이 현실 속에 엄연히 실제하는 나의 거룩한 시온의 나라. 세월이여, 세월이여. 일찍이는 나를 거기에서 하염없이 살게 하고 다시 이끌어다 이제는 이같이 멀리서 느껴 누리도록 내내 베풀어준 지복한 세월이여. 행복한 시 아카데미 대표이신 변규리 전문 신앙송가님의 음성으로 박노해 시인의 시 사랑 끝이 없다네를 큰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다네. 박노해. 사랑은 끝이 없다네.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도 그대가 내 마음속을 걸어다니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 많은 강을 건너서도 그대가 내 가슴 속 등불로 환하겠는가? 사랑의 끝이 있다면 어떻게 그대 이름만 떠올라도 푸드득 한순간에 날아오르겠는가? 그 겨울 새벽길에 하얗게 쓰러진 나를 어루만지던 너의 눈물, 너의 기도, 너의 입맞춤. 눈보라 얼음산을 함께 떨며 넘었던 뜨거운 그 숨결이 이렇게도 생생한데 오늘도 길없는 길로 나를 밀어가는데 어떻게 사랑의 끝이 있겠는가? 시린 별로 타오른 우리의 사랑을 이제 너는 잊었다 해도 이제 너는 지워버렸다 해도 내 가슴에 그대로 피어나는 눈부신 그 얼굴, 그 눈물의 너까지는 어찌 지금의 내 곳이겠는가? 그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가만히 눈 감으면 상처난 내 가슴은 금세 따뜻해지고 지친 내 안에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해맑은 소년의 까치걸음이 날 울리는데 이렇게 사랑엔 끝이 없다는 걸 내 개인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어찌 사랑의 끝이 있겠는가? 사랑은 끝이 없다네. 다시 길 떠나는 이 걸음도 절망으로 밀어온 이 희망도 슬픔으로 길어올린 이 투혼도 나이가 들고 눈물이 마르고 다시 내 앞에 죽음이 온다 해도 사랑은 끝이 없다네. 나에게 사랑은 한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패배도 없고 사랑은 늘 처음처럼 사랑은 언제나 시작만 있는 것. 사랑은 끝이 없다네. 사랑은 끝이 없다네. 사랑은 끝이 없다네. 이어서 경연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역사 신석정.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로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이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애우면서 손을 들어 후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곽제구, 정주, 곽산, 영변 이런 지명들이 강진, 해남, 마산 이런 지명들과 맞부딪힐 때면 그 속에는 어린 시절 봄들판에 어느 아지랭이보다 뜨거운 현기가 숨어 있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낯선 지명에도 눈빛이 빛나고 지금은 죽어 한 줌 진달래빛 흙가루나 되었을 한 병약한 북녘 시쟁이의 고향과 추억에 그들의 어린 귀와 가슴의 문을 열어젖힌다. 마른 북어처럼 어눌한 저들의 국어 선생이 맹렬히 침을 튀기며 눌변을 이을 때 아이들은 은빛의 몸을 퉁기며 압록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은어떼가 된다. 쏟아지는 햇살의 추억을 뚫고 뗏목 위에 우뚝 선 조선 사내의 가슴팍을 스치기도 하다가 달구지에 어린 것 헌솥 이불찜 올려두고 눈발 속을 떠나가는 일가족을 만나기도 하다가 늦핀 개마고원 참꽃 떼거리를 기웃거리기도 하다가 꽃잎새로 배시시 웃는 저통 큰 산가시네의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김소월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의 추억과 따뜻한 피 속에는 따로 세워진 40개의 눈물 기둥은 없다. 만질 수 없는 시간의 벽과 증오와 절벽도 없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녘 사내의 낡은 사진과 오래된 식구 속에서 남녘 아이들의 눈빛은 빛나고 아이들의 피는 쿵쿵 튀어올라 약술에 취한 듯 저들의 어눌한 국어 선생은 오늘 기분이 좋다. 연륜 박두진. 소나무와 갈나무와 사시나무와 함께 나는 산다. 억새와 직덤불과 가시 사이에 서서 먼 떠나가는 구름을 손짓하며 뜻없는 휘휘로운 바람에 불리우며 우로와 상설에도 그대로 헐벗고 장군과 일월과 다만 먼 그 성신들을 우러르며 나는 자랐다. 봄 가고 가을 가는 동안 뻐꾹 새며 꾀꼬리며 접동새도 와서 울고 다람쥐며 산토끼며 사슴도 와 놀고 하나 아침에 뛰놀던 어린 사슴이 저녁에 이리에게 무찔림도 복원한다. 때로 초보의 날선 낫이 내 아끼는 가지를 찍어가고 푸른 도끼날이 내 옆에 나무에 와 번뜩이나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날까지는 내 스스로 더욱 빛내야 할 나의 색이 푸른 가지는 위로 더욱 하늘을 받들어 올라가고 돌사닥 사이를 뿌리는 깊이 지심으로 뻗으며 언제나 튀어질 그 찬란한 크나큰 아침을 위하여 1호를 우러러 성신을 우러러 다만 여기 한 이름 없는 산 기슭에 퍼지는 파문처럼 작고 내 고운 연륜은 늘어간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억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루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대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신석정. 성근 대숲이 하늘보다 맑아. 댄잎마다 젖어드는 햇볕이 분수처럼 사뭇 푸르고, 아라사의 숲에서, 인도에서, 조선의 하늘에서, 알라스카에서 찬란하게도 슬픈 노래를 배워낸 바람이 대숲에 돌아드는 바람에, 슬픈 바람에 나는 젖어, 온몸이 젖어. 라나,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하늘 아래로만 흰 나리꽃이 핀 숱하게 핀 굽어진 길이 놓여 있다. 너도 어서 그 길로 돌아오라. 흰 나비처럼 곱게 돌아오라. 연맥이 드러나게 찬란한 이 대숲을 향하고, 하늘 아래 새로 비롯할 슬픈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또 먼 세월이 가져올 즐거운 이야기가 대숲에 있고, 꿀벌처럼 이 이야기들을 물어나르고 또 물어내는 바람이 있고 태양의 분수가 있는 대숲이 좋지 않으냐. 라나, 푸른 대가 무성한 이 언덕에 앉아서 너는 노래를 불러도 좋고 새같이 지줄대도 좋다. 지치도록 말이 없는 이 오랜 날을 지니고 벙어리처럼 목 놓아 울 수도 없는 너의 아버지 나는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내 심장을 삼으리라. 이것으로 총 14분의 낭송 경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주 열띤 경연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경연에 참가하신 14분의 낭송가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직전 대회였던 제8회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최승희 신앙송가님께서 정지용 시인의 시 풍랑몽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풍랑몽 정지용.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끝없는 울음 바다를 안올 때 포도빛 밤이 밀려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물 건너 외딴 섬 은혜색 거인이 바람 사나운 날 덮쳐오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 오신다니 당신은 어찌나 오시려 하십니까? 창밖에는 참새 때 눈초리 무겁고 창 안에는 시름 겨워 턱을 고일 때 은고리 같은 새벽달 부끄럼성스런 낯가림을 벗듯이 그 모양으로 오시려 하십니까? 외로운 졸음 풍랑에 어려울 때 앞포구에는 굳은 비 자욱히 들리고 행선배 북이 옵니다. 북이 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치러진 대회인 제7회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신 최양숙 신앙송가님께서 정지용 시인의 시 꽃과 벗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꽃과 벗 정지용. 석벽 깎아지른 안돌이 지돌이 한나절 기고 돌았기 이제 다시 아슬아슬 하고나 7 걸음 안에 벗은 호흡이 모자라 바위 잡고 쉬며 오를지 산꽃을 따 나의 머리며 옷깃을 꾸미기에 오히려 바빴다. 나는 번인처럼 붉은 꽃을 쓰고 약하여 다시 위험스런 벗을 산길에 따르기 한결 즐거웠다. 새소리 끊인 곳 흰돌 이마에 휘돌아서는 다람쥐 꼬리로 가을이 짙음을 보았고 가까운 듯 폭포가 하자니 울고 메아리 소리 속에 돌아져 오는 벗의 부름이 더욱 고왔다. 삽시 엄습해오는 빛날을 피하여 짐승이 버리고 간 석굴을 찾아들어 우리는 떨며 주림을 의논하였다. 백화가지 건너 지푸린 찡그른 물이 먼 물이 오르자 꼬리같이 붉은 해가
잠기고 이제 별과 꽃 사이 길이 끊어진 곳에 불을 피고 누웠다. 낙타털 캐트에 구기인 채 벗은 이내 나비같이 잠들고 높이 구름 위에 올라 나롯이 잡힌 벗이 오히려 아내같이 예쁘기에 눈 뜨고 지키기 싫지 않았다. 본선에 진출하신 14분 중에 한 분이 또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축하 신앙송의 주인공이 될 텐데 상당히 어느 분이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심춘경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실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애쓰셨고 잘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막 적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심사평을 할 때마다 이제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시를 정말 완벽히 이해했나? 이거를 100% 느껴지게 하신 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100% 시를 이해를 하고 감정 표현이 100%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시를 정확하게 발음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열심히 외우시고 잘 하시는데 100% 시인의 마음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습니다. 이제 간혹 몇 분은 감정이입이 되셔서 잘 표현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어찌됐든 오늘 대체적으로 그래도 하다가 까먹거나 틀리거나 이런 분이 한두 분 정도 외에는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또 대회를 나가실 수도 있고 앞으로 신앙송을 계속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은 시인은 이 시를 낭송하는 거는 시인의 그 시심을 잘 파악하고 어느 지점에서 시인이 정말 자기 메시지를 주는가,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어느 지점에서 정말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시인이 말하고 싶은 대목인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통은 클라이막스 찾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 공부하실 때 시를 정말 잘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이 이 시의 클라이막스인가 이걸 잘 찾아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좋은 낭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도파민이라고 하죠. 감동을 받을 때 받는 호르몬.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좋은 호르몬 중에 가장 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송 잘하셔서 좋은 호르몬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건강이 좋기 때문에. 자, 우리 선생님들 잘하셨어요. 오늘 한두 분 빼고는 시도 정확하게 암송을 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길다 이렇게 똑같은 그 시어가 반복되는 경우 앞에 걸 높여서 해야 될까요? 뒤에서 높여서 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뒤를 높여서 하면은 약간 어색하겠죠. 앞에서 오히려 너무 길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너무 길다.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뒤에 거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살짝 뒤바뀌어서 부자연스러움을 주는 경우가 덜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양 처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확하게
오늘은 장단음 이런 발음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제가 거의 없는 걸로 느꼈어요. 다 요즘은 신앙송 공부를 워낙 많이들 여러 곳에서 하시기 때문에 표준 발음 공부는 정확하게 다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심사를 몇 년 전에 했을 때 어디선가 대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때 굉장히 지방 억센트가 강하셨던 분이어서 제 기억으로 좋은 점수를 못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많이 공부를 하셔서 발음이 정확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신앙송은 어떤 발음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 지방 말씨로 해야 될까요? 서울 말씨죠. 왜냐하면 서울 말씨가 바로 표준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그리고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송 언어죠. 그렇죠? 방송 언어의 규범이 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 낭송가들이 지방에 계신 이게 전국대회다 보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다 각 억양들이 센 그런 톤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부들을 하셔서 정확하게 서울 말씨로 표준어로 발음을 해줘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이들 그거는 공부를 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간혹 정확한 발음, 캄캄한 이런 경우는 감캄한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죠. 캄캄함을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겠죠. 자, 뭐 그런 거라든가 이제 억양이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간다든가 이제 그런 거 조금 잘못하신 분들은 감점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로 또 하셔야 될 것 중에 이제 그래도 오늘은 그 신앙송 초보자들이 갖는 주로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쪼를 표현하신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자기 쪼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분이 한 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송에서는 따다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이렇게 초보자들이 주로 갖는 어떤 쪼인데 그런 쪼를 없애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조금 더 큰 소리를 내줘야 되고 어디 가서 작고 부드럽게 내줘야 되고 그러면서 어디 가서 감성을 건드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신 분이 오늘 아마 점수를 잘 받으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고 길고 이런 시들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완급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송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완급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되느냐. 호흡이 딸리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 하다가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다 정확하게 하셨는데 호흡이 가다가 딸리신 분이 있었어요. 한두 군데에서 완급 조절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거는 어디서 끊어 읽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처음에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똑같은 시가 그래도 거의 안 나오고 딱 두 분만 같은 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두 분이 좀 많이 비교가 됐죠.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감점 기준 얘기할 때 지나친 웅변식은 감점 기준의 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조금 약간 너무 세게 너무 감정을 오버해서 이렇게 약간 웅변 쪽에 가깝게 하는 거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송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한두 군데에서 감정의 고조를 터뜨려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끔 해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것만 조금 더 주의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14분의 선생님들은 전국에서 다 그래도 잘하신 분들이 선별돼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 2등의 어떤 의미는 크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다 잘하시는 선생님들이고요. 다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약간의 그 어떤 운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등수가 정해지지 않는가라는 싶어서 등수 안에 못 드는 분들께 절대 그
저거 하지 말라고 예,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잘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발표하기 싫습니다. 혹시 또 떨어지신 분이 속상해하실까봐. 네. 자, 그럼 장려상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상장과 상금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옥천지용신앙송협회 김정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려상은 총 3분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장려상 참가번호 4번 박근식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4번 박근식님. 다음 두 번째 장려상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6번 박창길님, 단상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분, 마지막 장려상 한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0번 이순필, 장려상, 성명 박근식. 위 사람은 문향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옥천 지용 신앙송 협회장 김정미.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받으시고요. 다음은 박창길님. 상장 장려상 박창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꽃다발이 아니고 화분이군요. 국화분. 네. 다음은 이순필님. 상장 장려상 이순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화분, 꽃화분. 네. 다음은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은 상장과 상금 2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계속해서 김정미 회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동상 참가번호 7번 어영순. 어영순님께서는 이천 시인의 시 세월을 낭송해 주셨죠. 동상 어영순. 위 사람은 문양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옥천 지용 신앙송 협회장 김정미.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은상은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교육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은상도 한 분이십니다. 호명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은상 수상자입니다. 은상 참가번호 11번 이종주. 드디어 은상부터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은상
이종주. 위 사람은 문양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충청북도 옥천 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쁜 국화 화분도 받으시고요. 네네. 네네네네. 마치 교육장님이 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금상은 상장과 상금 50만 원 그리고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옥천 문화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금상 참가번호 5번 박영숙. 예쁜 한복을 입고 출전하신 박영숙님께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금상 박영숙. 위 사람은 문양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옥천 문화원장 유정현. 네, 상장과 상금 받으시고 또 예쁜 국화 꽃을 또 이렇게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상장과 상금 150만 원 그리고 신앙송가 인증서가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은 옥천 군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군수님 가운데에 아예 이렇게 서주시고 거기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 군수님이 대상을 수상하시는 것처럼 많이 떨고 계시네요. 네, 자,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5번 황주택. 상장 대상 황주택. 위 사람은 문양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25일 옥천 군수 황규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군수님이 대상 수상자를 마쳤다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내년에는 심사위원으로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증서, 신앙송가, 등위는 대상, 황주택. 위 사람은 문양의 고장 충북 옥천에서 개최한 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9월 25일 옥천 문화원장 유정현. 네, 인증서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금상 성명 박영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9회 정지용 전국신앙송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고품격 신앙송대회를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